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이현섭이라고 하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리액트 라우터 V4예요. 어, 이제 리액트 혹시 뒤에 잘 들리시나요? 다? 네. 리액트 같은 경우는 혹시 그 리액트 라우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이 라우터가 필요한 건데 네, 리액트 라우터에 대해서 뭔지 확실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어, 일반 정적 웹페이지를 보시면은 주소가 다른 웹페이지는 어, 그 다른 데이터, 다른 HTML 문서를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데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패치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하고 또 어, 거기서 렌더링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요, 이렇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뭐 어떤 주소가 다르더라도 모든 웹페이지에서 똑같은 상태만 렌더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소의 변경으로 유의미한 상태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리액트 라우터인데요. 리액트 라우터는 이제 주소 값을 읽어서요. 그 주소에 맞게끔 데이터를 패치를 하고 그리고 렌더링을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하게 되는 게 바로 리액트 라우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리액트 라우터는 이제 특정 주소로 유저가 접근했을 때 그 URL을 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 주소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 개발자가 선언을 하겠죠. 개발자가 선언한 대로 그 URL에 알맞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하는 역할입니다. 참고로 이제 페이스북의 공식 라이브러리는 아니에요. 페이스북이 만든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리액트 관련한 라우터가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용자가 리액트 라우터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은 리액트 라우터 V4인데요. V4 같은 경우는 이제 리액트 라우터 V3 그리고 그 이전 버전들이 있죠. 그거하고는 철학도 다르고요. API가 달라서 좀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 라우터 V4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라우터 최신 버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V3 같은 경우도 아직은 유지 보수가 진행 중이고요. 이제 대부분이 리액트 컴포넌트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좀 리액트 라우터 V4의 기본적인 이제 사용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컴포넌트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 그 컴포넌트를 어떻게 사용해서 라우팅을 하면은 이제 유의미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리액트 라우터를 대충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리액트 라우터를 설치를 해야겠죠, 먼저. 저번에 했던 세션에 했던 것처럼 이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설치해서 이미 제가 어, 디렉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이건데 여기는 아직 지금 리액트 라우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면 리액트 라우터가 아직 없죠. 그래서 혹시 이거 글씨 크기는 괜찮나요? 작나요? 너무 큰데? 네,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리액트 라우터를 설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명령어가 리액트 라우터가 아니라 리액트 라우터 돔으로 설치를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리액트 라우터가 따로 분리가 돼 있고요. 돔은 이제 웹에서 쓰기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액트 라우터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웹에서만 쓰이지 않고 뭐 네이티브에서도,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저걸로 한번 기본적인 그 주소에 따라서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리액트 라우터에 있는 그 컴포넌트들을 들고 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게 있어요.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게 있고, 그리고 라우트라는 게 있고, 링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거의 필수로 써야 되는, 라우터를 쓰다 보면 거의 필수로 써야 되는 애들입니다. 보통 브라우저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as로 라우터라고 이름을 바꿔서 명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해줄 거고요. 먼저 라우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브라우저 라우터 같은 경우는 라우트나 링크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라우터를 먼저 써줄게요. 앱을 감싸도록 써주면은 안에 어디서든 라우트 컴포넌트와 링크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을 한번 지워보고 라우트하고 링크를 한번 써볼게요. 먼저 라우트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패스, 어떤 경로로 왔을 때 어떤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지 그런 것들을 선언해 줄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패스, 그리고 컴포넌트, 여기서 렌더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렌더 함수를 써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줄의 의미는 패스, 루트 패스로 오면은 홈이라는 이런 H3 태그를 렌더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한번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스타트를 해서 지금 좀 컴파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루트 패스인데요. 너무 보기 안 좋다. 루트 패스인데요. 여기서 홈이라는 게 렌더링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루트에 접근하면 홈을 렌더링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게 렌더링이 제대로 된 게 맞고요. 자, 이번에는 인트로라는 페이지로 들어오면은 뭐 소개라고 렌더링을 하는 그걸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소개가 렌더링 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또 보시면 홈이라는 게 렌더링이 돼 있어요. 얘가 왜 그런 거냐면은 그 패스에 맞는 거는 전부 다 렌더링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인트로라는 페이지로 접근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루트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패스에 경로에 루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다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exect라는 그 프로퍼티를 선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얘를 true로 주게 되면은 정확히 루트와 매치가 됐을 때만 홈이라는 애를 렌더링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이제 홈이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링크 컴포넌트를 알아볼게요. 다시 지웠던 거를 불러오고 내비게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내브를 선언해 줄게요. 여기다 이제 링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링크는 사용법이 간단해요. 이렇게 갈 경로를 지정만 해주면 알아서 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의 그 링크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제가 내용을 안 넣었네요. 아이고. 이제 이거는 앵커 태그랑 비슷한, 그러니까 A 태그랑 비슷한 면이 있어서요. 이렇게 내용을 좀 채워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홈으로 가면은 이렇게 바로 페이지 리로드 없이 잘 렌더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얘는 실제로 A 태그로 렌더링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개발자 툴을 열어서 보시면은, 이것도 사이즈 좀 키울게요. 보시면 실제로 A 태그로 렌더링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A 태그로 렌더링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리액트 라우터의 사용법이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방금 쓴 코드인데요. 이쪽은 그 라우트 모듈이 안 달려 있기 때문에 항상 렌더링이 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라우트 모듈이 있기 때문에 주소에 따라 렌더링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방금 제가 쓴 코드죠.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브라우저 라우터는 다른 라우팅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싸줘야 되는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라우터 안에 라우트하고 링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항상 하나의 자식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앱을 감싼 것도 앱이 지금 단일 그 자식이기 때문에 앱을 감싼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컴파일은 제대로 되지만 이렇게 뭐 router may have only one child element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나죠. 얘는 렌더 함수하고 비슷하게 가장 최상단에 하나의 컴포넌트만을 자식으로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히스토리 푸시 스테이트라는 걸로 동작하는 라우터예요. 얘는 어떤 함수냐면은 주소를 실제로 페이지 리로드 없이 갱신하는 그런 그 함수인데요. 이거 아닌데. 네. 얘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브라우저 지원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해시로 동작하는 라우터를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해시 라우터라는 걸로 대신 쓰시면 돼요. 브라우저 라우터 말고 해시 라우터라는 걸로 대신 쓰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상하게 샵이 들어가 있죠, 주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리액트 라우터를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해시로 동작하는 그런 어떤 라우팅을 여기서 구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우트 컴포넌트에서 알아볼게요. 라우트는 아까 보신 대로 패스 속성으로 경로를 지정한 다음에 렌더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는 렌더라는 방식을 썼는데 컴포넌트 혹은 children 이런 속성으로도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존에 정의한 컴포넌트를 그냥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제가 컴포넌트로 바꿔볼게요. 이 홈이라는 거를. 그래서 홈 컴포넌트를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그냥 원래 리액트 컴포넌트 만드는 방식하고 동일해요. 네, 이렇게 만들면 홈 컴포넌트가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서 렌더를 컴포넌트로 바꿔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그럼 뭐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뭐 동작 방법은 똑같은데 그냥 보통은 이제 렌더는 잘 안 쓰게 되죠. 인라인 스타일이니까.
컴포넌트를 대부분 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children 속성으로도 렌더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children 렌더랑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어요. children 같은 경우는 항상 렌더링을 해요. 라우트가 맞지가 않아도 경로가 맞지가 않아도 렌더링을 하는데요. 대신에 이따가 말씀드린 props라는 게 넘어오게 돼요. 이쪽에 props에 있는 매치라는 그 컴포넌트로 매치라는 객체로 이제 실제로 매칭이 되는지 이걸 확인해서 또 한번 그 렌더링을 그 분기를 태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children 함수라고 보시면 children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한 경로하고 지정한 경로가 완벽히 매치되지 않더라도 경로를 포함만 해도 렌더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홈이 렌더링이 된 것인데 이젝트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정확히 매칭될 때만 렌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다룰 내용인데 매치 로케이션 히스토리라는 객체를 넘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다룰게요. 요 마지막 링크인데 링크는 좀 간단하게 그냥 앵커 A 태그로 렌더링이 되고 사용법도 꽤 비슷한데 실제 동작은 A 태그를 쓰면은 페이지 전체를 이제 리로드 하게 될 텐데 이쪽은 필요한 그러니까 라우트에 정의한 내용과 똑같은 그 부분만 리로드를 하게 되는 게 바로 링크 컴포넌트의 역할입니다.